자, 오늘은 미국, 중국. 굉장히 요새 미국, 중국이 핫하죠. 이 두 나라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왜 싸우는지, 뭐 어떻게, 왜 싸우게 됐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 두 나라가. 또 대한민국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미중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예. 매번 이제 중국을 모든 것 중국 탓을 하시는데 이분이 중국 탓을 이제 하시면서 갑자기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중순에 중국을 상대로 중국이 미국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중국이 그야말로 미국을 등터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에 있는 직업들을 미국에 있는 일자리를 전부 다 중국이 훔쳐갔다. 중국이 문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중국이다. 이렇게 막 이제 막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더니 중국이 꼬리 내릴 줄 알았더니 중국이 역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꼬리를 내렸으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역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갈등이 점점 커지죠. 갈등의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자,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이 둘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막 서로 관세를 부과하려고 그러고 서로를 이렇게 못 죽여서 안 내려놨을까를 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헨리 키신저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헨리 키신저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외교 거문인데, 이 미국의 외교를 닉슨 대통령 시절에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사람이 그 이제 중국이란 국가가 원래 이제 공산국가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은 원래 이 공산주의라는 이념 자체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공산국가가 항상 봉쇄될 수 있게 항상 이제 각종 이제 제재를 부과하고 이 공산국가 절대로 클 수 없게 막 찍어 눌렀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를 해요. 이 키신저라는 사람이 중국이란 나라가 크게 되면 결국에는 민주화가 될 거고, 이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이 윗나라죠. 중국에 있는 위에 있는 나라. 중국 위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죠. 소련. 이 소련을 알아서 압박할 것이다. 소련과 민주화된 중국이 결국 소련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굳이 소련을 견제하지 않아도 이 중국이 알아서 소련을 견제해 줄 거다라고 이제 발상을 하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는데 그 위험한 발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중국이 점점 컸죠.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미국 GDP의 70%를 따라잡습니다. 예, 미국 GDP의 70%를 따라잡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키신저의 생각대로 중국이 크면 민주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국은 민주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공산국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실하게 공고히 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공산국가고 우리가 공산국가인 것에 대해서 미국이 내정 간섭을 절대 할 수 없어. 우리는 공산당이야 이러면서 점점 강력하게 더 반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키신저의 예상이 완벽하게 빗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키신저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중국이 커서 이렇게 미국 밑으로 민주화가 돼서 이제 잘 될 줄 알았더니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가 프랑켄슈타인을 키웠다. 그때 중국을 그냥 제재했어야 되는 건데 제재를 괜히 풀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중국이 커나가고, 근데 미국 GDP를 거의 지금 잡는 추세예요. 지금 미국 GDP 70%를 따라왔으니까 앞으로 30%만 더 따라잡으면 미국 GDP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내가 호랑이를 키웠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호랑이를 키웠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부터는 중국 견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 이 중국 견제에 모든 외교적 초점을 맞춰서 중국이 어떻게든 성장하지 못하게, 미국을 뛰어넘지 못하게 막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이제 그걸 시작한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만큼은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견제는 사실 나도 할 거였어. 그럼 그래서 트럼프도 중국 견제는 진짜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제재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제재가 이제 무역 제재고요. 이제 무역 관세 부과 하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무역 성장률을 낮추려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도이고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동맹국들이 뭐 오커스 요새 나온 오커스 뭐 영국, 호주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동참하는 오커스 그다음 뭐 파이브 아이즈 그다음에 또 인도하고 또 추진하고 있죠. 인도하고 또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우린 미국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과 같이 중국과 싸우는 거야. 라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막 6, 7%, 뭐 때로는 11%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로 그동안 급격하게 GDP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부터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이 6, 7%또 11%뭐 이런 경제 성장률은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 또 더불어서 코로나까지 터졌죠. 예. 이 코로나가 터진 뒤에는 이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 반중 정서가 왜 심각해졌냐? 이 투명성이죠. 이 코로나 관련한 정보를 중국에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으면 반중 정서가 덜했을 텐데 모든 정보를 감추고 은폐하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중 정서가 더 심각하게 늘어났는데 이 또 동맹국들도 그래서 반중 정서가 심각한 뭐 호주나 이런 동맹국들의 어떤 이제 반중적인 그런 스탠스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껌딱지라면서 굉장히 호주를 압박하고 또 호주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호주 너네 우리 없이 살 수 있어 라면서 호주에 석탄 관세를 부과했죠. 호주산 석탄을 뭐 수입을 금지하고 뭐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부과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중국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 중국은 석탄이 없어서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너네 우리 말 안 들었지? 라고 하면서 석탄 관세를 부과해 놓으니까 정작 본인들이 쓸 석탄이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미국 동맹국들이 반중 정서가 심해서 이제 중국은 사실상 고립되는 상태에 이제 들어서고 있다. 고립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미래라고 제가 써놨는데 미래는 중국 같은 전망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저성장, 중국은 이제 저성장에 돌입할 거고 제대로 된 동맹이라고는 러시아. 이제 러시아 하나밖에 없는데 이 러시아가 과연 이 중국이 이렇게 혼자 당하는데 도와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그렇게 뭐 미국한테 당하는 걸 별로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중국 그냥 너 당해 이러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고 결론은 뭐냐? 중국은 큰일 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또 뭐 굉장히 이 어떤 글로벌 평화주의의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홍콩을 강제로 편입을 시켰죠. 홍콩을 강제로 편입을 시키고 지금은 또 뭘 편입시키려고 하냐? 대만입니다. 대만. 예. 대만은 하나의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대만까지 침공할 그런 지금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동맹국들이 주변 국가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위협적이다.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가 아니라 어, 패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중국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예, 굉장히 침울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절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중국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위치나 역할입니다. 자, 2017년도에 대한민국이 미국이 한국을 사드를 배치해라 라고 압박을 합니다.
사드를 배치라고 압박해서 2017년도에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하니까 한한령이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어,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한국의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뭐 한국의 각종 뭐 모든 뭐 연애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을 압박을 해서 중국에서 내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한령이라는 거를 발동을 하면서 한국의 굉장한 어떤 우리는 이제 옛날의 중국이 아니야. 우리는 굉장히 강력해. 라면서 한국을 이제 제재합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때 피해를 입었죠.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나갈 것이냐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이제 나는 미국이 좋아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여기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미국, 중국 그 어느 나라 한 나라도 선택을 하지 않고 양쪽의 이익을 챙기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좋다라고 보는데 또 2017년도처럼 미국이 야 너 사드 배치해 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오면 한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 자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을 제재를 했는데 왜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냐 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은 이제 우린 옛날의 중국이 아니야. 우린 옛날에 못 살던 중국이 아니야 라면서 이 전랑 외교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전랑 외교. 이 전랑 외교란 게 무엇이냐? 전랑 외교는 말 그대로 이걸 분석하면 전, 랑이 늑대입니다. 전사를 뜻하죠. 늑대 전사 외교입니다. 늑대 전사.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중국의 커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나라 마음에 안 드네라고 하면 이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그야말로 찍어 누르는 그런 식 한한령 같은 굉장히 공격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은 오히려 동맹국들을 잃고 있죠. 이 스탠스를 정말 잘 취해야 될 텐데 미국처럼 포용하는 정책으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뭐 동맹국가나 주변국가들 협박하는 스탠스로 가서 앞으로도 중국은 더 동맹국이 없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외교적으로 좀 심각하게 심오하게 좀 다뤄봤는데 미국 중국 갈등을 좀 총정리해봤습니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